우리장 전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프터월과 오늘은 퍼스트프라임 리서치의 이동근 대표와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약간 아쉬웠어요. 월요일장 쉰 게. 네. 오늘 뉴욕 증시가 지수 자체는 좀 밀렸잖아요. 예. 어떻게 보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사실 지금 미국 시장이 좀 방향성이 부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휴가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가 좀 많이 줄어든 상황이고 일단 고점 부담에 따른 매물이 출회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MOU를 연장하지 않겠다라는 또 얘기를 했어요. 결국 이제 MOU가 종전 협상 그 시한이 이제 마무리 끝난 상황에서 결국 그렇다면 향후에 또 좀 약간 좀 그 불투명해진 이런 그 불확실해진 중동 분쟁 해법이 결국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한편으로는 사실 간밤에 제일 좀 주목했던 부분은 미국의 30년물 국채 금리입니다. 장중에 5.316까지 올라가면서 2007년 이후에 최고치예요. 사실은 이 최근에 이제 이 국채 금리에 대한 우려들이 좀 커지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장기물 국채가 계속해서 금리가 올라가면은 아무래도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쪽에 대한 매력도가 좀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주가 지수 자체가 좀 고점 부근에 있는데 뭔가 조금 이제 그 주식을 팔고 채권을 좀 사겠다라는 이런 또 니즈들이 분명히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영향을 줄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근데 사실은 시장을 뜯어보면은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닌 것이 반도체 주식들은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스닥이 이틀 연속 조정을 받았습니다만은 그 안에서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64% 상승을 했고요. 최근에 5거래일 중에 4거래일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4.13% 상승을 했고, 뭐 샌디스크가 8.8% 올랐고, 결국은 이 주요 반도체 주식들의 상승세, 오히려 우리 증시에는 이 부분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지금 SK하이닉스 ADR도 올랐고, 네.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뭐 지금 뉴욕 증시는 소폭의 조정을 받았지만은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뭐 그렇게까지 뭐 부정적이지는 않다. 좀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수의 방향성을 찾기가 어렵고 거래량이 워낙 많이 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 그 안에서 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세가 지속된 것은 그래도 우리 장에는 긍정적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하나씩 좀 살펴보시죠. 가장 문제가 됐던 건 사실 미국과 이란의 60일 협상 시한 이게 끝나버렸다라는 거잖아요. 뭐가 안 됐어요. 네.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근데 11월까지도 얼마 안 남았어요. 뭐가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번에 그 60일간의 협상 시한 동안에 결론적으로 봐서는 양측의 주장이 계속 평행선이었던 거예요. 네. 뭐 굉장히 그동안 뭔가 막 공격이 거세지고 그런 국면도 있었지만은 사실은 그거는 약간 그 후순위의 문제고, 사실은 이게 그 양측의 이견을 전혀 좁히지 못했다라는 쪽에 조금 더 저는 무게를 둬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은 일단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나 이란 측의 입장이나 여기서 뭔가 이 상황을 파국으로 몰고 가겠다라는 쪽은 또 아니란 말이에요. 굉장히 지금 애매한, 마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굉장히 장기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전 지금 미국 이란이 물론 그렇게까지 길어지진 않겠지만은 뭔가 지금 상당히 이렇게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계속 시간을 끌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말씀하신 대로 11월에 일단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이전에 뭔가 이것을 갖다가 뭔가 결론을 내고 싶어 하는데, 그러면은 칼자루를 이란이 주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또 이란의 요구를 들어줄 수가 있는 상황은 아니고,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도 나름대로 많이 좀 뒤로 물러선 것이 일단은 뭐 핵협상이라든가 이런 거보다는 호르무즈 해협 개방 쪽에 조금 더 무게를 싣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미국이 지금 사실 뭔가 노력을 안 한 건 아닌데, 다만 지금의 상황이 미국에 유리하지 않다라는 거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결국은 이번에 소득이 없이 일단 60일간의 그 종전 MOU 기간이 끝났는데,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은 연장하지 않겠다고 그랬지만은 네. 뭐 그런 거는 이제 옵션한 부분이고, 사실은 저는 계속해서 어떤 대화와 협상의 끈을 완전히 놓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건 이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분간은 뭔가 계속해서 이런 해결을 책을 모색하는 국면이 굉장히 좀 나타나지 않겠는가, 한마디로 정중동의 움직임이 저는 좀 나타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참, 이 전쟁을 왜 시작했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CNN과의 트럼프 대통령 인터뷰에서 이란 전쟁 목표 뭐냐?
첫 번째는 유가 안정이다라고 하면서 비핵화와 순서가 바뀌는 모습들도 확인이 됐습니다. 정중동의 모습으로 지속될 가능성 우리가 열어놓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유가가 오르면 문제가 뭐냐면 국채 금리가 오르고 이게 소비 둔화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금요일에 발표됐었던 리테일 세일즈 자체가 굉장히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죠. 경기 둔화 이걸로 가는 거야? 뭐 이렇게까지 약간 나올 수 있는 숫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의 관심이 그러니까 금리에서 경기로 좀 이전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말씀하신 대로 7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해서 0.6%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예상치는 0.1% 증가였어요. 이게 지금 이번에 감소한 게 9개월 만에 감소세인데 결국 이것이 뭐 시장에는 상당히 좀 우려감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고요. 8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를 보더라도 7월에서 좀 크게 후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매 판매 자체도 줄었고 소비 심리도 악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은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지금 미국 경제에서 잘 아시다시피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70%인데 소비 둔화라는 거는 굉장히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편으로는 이제 이렇게 되면은 정말 금리 못 올리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은 자, 금리를 못 올리는 이유가 이게 경기 악화 때문에 금리를 못 올린다? 이거는 시장이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쵸.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저는 향후에 계속해서 시장에서 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일단 9월 FOMC에서의 어떤 연준 금리 동결 확률이 지금 67%까지 올라왔는데 결국은 금리 인상을 피하기 위해서 경제가 약화되는 그런 대가를 치르는 것은 이 굉장히 이제 큰 그런 이제 대가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은 우리가 상당히 좀 경계를 해야 되겠고요. 다만 요번에 이제 소비 둔화를 침체다라고 얘기하기는 아직 이릅니다. 왜냐하면은 2분기까지 소비가 강했어요. 그리고 이제 요번에 사실은 아마존이 이제 프라임데이를 한 달 앞당겼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일부 소비가 좀 선반영된 측면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증시가 계속해서 지금 무상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고점 부근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따른 자산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은 소비가 여기서 급격하게 약화될 가능성은 전 크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계속 이렇게 소비 지표가 좀 약간 부진함이 나타난다라면은 사실은 이것은 또 연준의 어떤 결정에는 또 하나의 변수로 작용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 그렇죠. 그 부분은 계속해서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둔화와 침체는 다릅니다. 둔화 정도면 그래 오히려 금리를 내릴 수 있겠지 합니다만 미국처럼 소비로 돌아가는 나라에서 이 지표가 미스를 했다, 침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결코 좋지 않다라는 거 계속해서 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금리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저번 FOMC가 되게 이례적으로 3명의 반대표를 받으면서 금리 동결을 했습니다. 메스엠맥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 금리에 대해서 지금 해야 되고 한 번 가지고 안 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경기는 별로 안 좋은데 또 물가는 보니까 잡아야겠고 네.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연준 내의 매파 3명, 메스엠맥 연은 총재, 닐 카슈가리, 로리 로건, 그러니까 지역 연은 총재들이 계속되게 이게 일반적으로 약간 매파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고, 특히 이제 메스엠맥 그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 같은 경우는 뭐 상당히 좀 공격적인 그런 발언들을 좀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금리 수준이 경제를 의미 있게 제약하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미룰수록 물가 상승률 2%라는 목표에서는 점점 더 멀어진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계속해서 금리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근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약간의 그 반대쪽에서의 어떤 의견을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물가가 과연 매파 위원들이 우려하는 것만큼 이렇게 안 좋으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물가는 안정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를 좀 좌우하고 있는 건 철저하게 유가의 영향이기 때문에 유가도 지금 어떤 한 방향이 아니고 굉장히 등락을 벌이고 있는데, 사실은 뭐 우리가 되짚어 보면은 뭐 미국 이란 전쟁 초기 같이 뭐 유가가 $100 뭐 넘어가고 이제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네. 적어도 뭐 $80대 초반 뭐 이 정도에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거기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은 그렇게까지 과연 뭐 금리를 뭐 여러 번 올려야 되고 이런 상황인가라는 또 의문이 가기도 하고요. 결국은 지금
중요한 결국 그 변수들은 고용지표가 첫 번째가 되겠고요. 고용지표는 지금 한마디로 얘기해서 경기 침체를 말할 만큼 나쁘지도 않고 또 연준의 긴축을 부를 만큼 강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채용도 없고 해고도 없다. 근데 이게 좋은 건 아닌데 그쵸. 어쨌든 간에 지금 이게 굉장히 고용지표만 넣고 이거 가지고 금리를 어떻게 결정한다? 이런 상황은 아니란 얘기고요. 또 하나는 이제 변수는 결국 이제 이란 문제인데 요번에 이제 그 60일간의 MOU가 끝나면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이게 좀 불확실해졌다는 말씀 드리지만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쉽게 해결되기는 어렵지만은 그렇다고 뭐 이게 상황이 더 악화될 것 같지도 않은.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변수들이 되게 애매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연준은 조금 더 조심스러운 접근을 할 것 같아요. 이미 뭐 9월 FOMC에서의 금리 인상 확률이 상당 부분 지금 이제 줄어든 상황이지만은 저는 당분간 연준이 이렇게 뭔가 매파적인 목소리는 내겠지만은 막상 행동은 조금 미루는 이런 상황으로 가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올해 연준이 금리 못 올릴 것 같은데라는 쪽에 아직까지도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지금은 연준도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그런 스탠스를 가져가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지금 우리가 목표치라고 이야기하는 2%는 아니지만 유가가 잡히면 갈 수 있는 경로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이 정도로 매파적으로 이야기할 이유가 있냐라고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번 주에 또 FOMC의 의사록도 공개가 되는 만큼 이 셋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그 안에서 또 어떤 반응들이 나왔는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